네, 월요일 옥선이와 함께 영화 보기.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이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조합원들에게 긴급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옥선이 씨가 영화 시사회 초대권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내일이기 때문에 여유는, 왜냐하면 시사회가 그렇게 올해 시간을 두고 공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 신촌에 있는 아트레온 극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촌 로타리에서 2대 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쪽에 있는 극장인데요. 내일 저녁 8시죠. 아트레온에서. 네.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굿모닝 맨하탄인데요. 네. 언제 먹은 잉글리시 빙글리시라고 인도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가오리 신드가 나오고 아마 카피를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울렁증 극복기. 인도 아줌마가 뉴욕에 와서 4주 동안 영어를 배우면서 자신감을 찾는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2월 6일 날 개봉 예정인데 저는 미리 봤지만 아주 재미있는 영화라서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두 분을 선정해서 2장씩 드리니까 4분이 가실 수 있는 건데 각각 따로 신청하면 물론이죠. 그러니까 한 분께 2장을 드리는데 이제 2분 여유분이 말이 조금 더 어렵나? 하여튼 2분을 선정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에 가실 수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2분밖에 여유가 없지만 저희가 그냥 임의로 선정해서 이 초대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화번호는 다 이 조합원 명부가 있으니까 알 수 있겠고요. 그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거죠? 네, 요즘 사진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전시회 평을 조금 쓰기 때문에 네. 열심히 봤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관객이 많아서 사진전과 연관된 영화 2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애니 레보비치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애니 레보비치에 관한 다큐멘터리 애니 레보비치 렌즈를 통해 들여다본 삶. 네. 이 작품이 이제 전시회를 기회로 해서 네. 다시 재개봉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소개하고 두 번째는 또 아주 전혀 애니 레보비치와는 전혀 다른 사진들을 찍어왔던 디앤 아버스에 관한 극영화인 디앤 아버스의 기묘한 초상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진전을 찾을 때마다 그 인파에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요. 네. 누구나 왜 핸폰으로 사진을 찍는 이런 시대에 굳이 사진전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말이죠. 핸폰으로 찍으면서도 네.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앵글이라든가 네. 이제 그림을 넣는 구도라든가 네.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한 것 같아요. 네, 그럼 관심이 많으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인상적으로 네, 본 사진전은 시사회 몇 시인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 신촌 아트레온 네. 극장이에요. 네. 그것이 가능하신 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계속해 주시죠. 2월 23일까지 대림미술관에서 열리는 라이언 맥킨리 청춘 찬란한 기록 사진전을 갔었더니 네. 젊은 커플들이 엄청 와서 줄을 서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은 데이트도 미술관에서 네. 하는구나. 그리고 네. 참 좋게 보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릴 애니 레보비치 사진전과 관련된 애니 레보비치 사진전하고 또 관심을 같이 갖고 봐주실 전시회로 추천할 만한 작품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점핑 위드 러브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네, 작품을 네. 두 사진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다큐멘터리 애니 레보비치 렌즈를 통해 들여다본 삶은 애니 레보비치 사진전에서도 전시장에서도 이렇게 상영이 되고는 있더라고요. 네. 83분이나 되는 다큐멘터리니까 보시기 어려우실 것 같고, 근데 사진전에 비해서 재개봉을 했지만 극장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어서 네. 아마 좀 제대로 보시려면 DVD를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애니 레보비치 렌즈를 통해 들여다본 삶은 PBS라는 미국의 유선 방송 회사에서 만든 아메리칸 마스터스 시리즈의 한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감독이 애니 레보비치의 여동생인 바바라 레보비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동생이 연출했으니까 사적인 네, 네. 얘기를
이제 좀 자유롭게 좀 한 것 같아요. 네, 잘 알고. 네, 그래서 뭐 그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부터 부모하고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애니 레보비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이제 수잔 손택과 함께 이렇게 연인이자 지적인 동반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네. 수잔 손택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뭐 아주 별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애니 레보비치는 52살이 되던 2001년에 딸 하나를 낳았고요. 네. 2005년에는 대리모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애들 아버지가 누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물론 나오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가 하면 역시 본령은 공적인 활동에 역시 치중되어 있습니다. 애니 레보비치는 롤링스톤지, 베니티 페어, 네. 보그지를 차례로 거치면서 그 정말 기라성 같은 스타, 정치인, 뭐 스포츠 스타, 무용가, 뭐 이 사람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네. 말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찍었는데 그런 사진을 찍은 과정에 대한 그런 공적 활동에 대한 인터뷰라든가 평가 그리고 현재 촬영을 하는 장면들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애니 레보비치에 대해서 미국 국회 도서관이 살아있는 전설의 사진작가라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그런지 다큐멘터리가 거의 용비어천가급이에요. 그래서 네. 이 찬양에 참여한 이들의 면면은 그 화려함을 넘어서서 현대 미국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정치계를 이끄는 리더들 전부가 출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동안에 유명한 사람은 아마 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또 흥미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유명한 그 스타들 예를 들면 미하일 바리시니코프라든가 힐러리 클린턴, 우피 골드버그, 오노 요코 뭐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애니 레보비치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완벽한 프로인지를 증언을 해줍니다. 네. 예를 들면 개인사를 다 들어준다고 해요. 사진을 찍기 전에 그 사람의 개인사를 다 들어주고요. 심지어 네. 그 사람이 출연한 영화도 다 본다고 합니다. 그럼 뭐 호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네, 그리고 완전히 준비를 해오고요. 네. 예를 들면 아놀드 슈왈즈네거의 경우는 설산에서 티셔츠 한 조각만 입고 사진을 찍으라고 했는데 몹시 추웠다 그래요. 네. 그럼 애니 레보비치 자신도 옷을 그렇게 가볍게 입고 찍으면서 뭐라고 네. 얘기를 하냐면 추위는 일시적인 거지만 사진은 영원하다. 네. 이렇게 하면서 막 독려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또 슈왈츠제네거는 혹시 자신의 그 멋진 몸매를 자랑하고 싶은 차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사진을 찍히는 대상하고 이렇게 막 일체가 돼서 하니까 아마 네. 이 애니 레보비치가 요구하는 모든 포즈를 다 취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애니 레보비치의 사진을 잡지 커버로 실었던 롤링스톤스, 베니티 페어, 포그지의 편집장들이 나와서 네. 애니 레보비치는 요즘은 점점 이제 세트를 짓는데 돈을 더 많이 요구한다. 네. 그렇지만 어떤 조건에서도 시대를 앞서가는 1급의 커버 사진을 뽑아낸다. 그러면서 애니 레보비치의 기동성이라든가 실력, 완벽 추구, 유명세 같은 걸 칭찬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사진 비평가, 갤러리 관장, 경매회사 오너들이 나와서 레보비치의 사진을 혹독하게 그렇지만 결국 그녀의 창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요. 네. 미국의 유명한 페미니즘으로 유명한 그런 분이시죠. 글로리아 스타이넘도 나와서 네. 애니 레보비치와 수잔 손택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인터뷰 사이사이에 애니 레보비치가 찍은 사진들이 당연히 등장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전도 그렇지만 다큐멘터리도 역시 애니 레보비치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라고 해요. 네. 그때 애니 레보비치 포토그래퍼스 라이프 1990년에서 2005년 이때까지 이 책도 만들고 그걸 기회로 전시회도 하면서 네. 그런 이 다큐멘터리도 같이 찍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도 이렇게 책을 만들거나 전시회 준비를 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다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가 덜해서 지루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생애 자체가 화려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 자신이 유명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우선 트레일러를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애니 레보비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지를 잠깐 귀담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nnie Leibovitz. Annie Leibovitz. Annie Leibovitz. That's the difference. She is unique. Annie Leibovitz. Annie Leibovitz. Annie Leibovitz. Annie Leibovitz? That Leibovitz woman. Annie Leibovitz. Annie Leibovitz. Annie Leibovitz. Annie Leibovitz. Annie Leibovitz. Oh, what am I supposed to say when people ask me these questions about it? You know, your commercial work or your magazine work versus this work or that work. I would like to break down those walls. Yes, I would like to say, I'm a photographer, and this is my work, and some of it is this, and some of it is this. And, you know, and 2 important people to me died, but I've had 3 births. It's an amazing time. Really great photographers can't stop taking pictures. They do it like other people eat and breathe. Her whole life is a subject. Great, that's great. 네, 이게 영화 중에 계속 사람들의 그 말이 연계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고편이니까 네. 이제 영화의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을 편집해서 이제 들려드린 건데요. 그래서 애니 레보비치라는 이름 자체를 발음하는 네. 것을 네, 네. 아주 마치 존경을 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니 레보비치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그 맨 처음에 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사진에 입문했는가를 얘기를 네. 하는데 참 배울 점들이 어떻게 보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느라고 전 세계를 다니느라고 차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차창의 그 프레임 자체가 이미 어떤 렌즈였다. 네, 그걸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되었다는 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녀가 찍은 최초의 사진도 사실 잠깐 등장하는데요. 필리핀 미군 기지에서 찍은 그 사진인데 3명의 키 큰 군인하고 자그마한 필리핀 여성이 함께 있는 사진인데 네. 사진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소녀가 찍은 사진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잡지사 일을 많이 했는데 본인은 잡지 일은 돌아다닐 수 있어 무척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록스타들의 투어를 따라다녔던 그 롤링스톤스지 근무 시절에는 스타들하고 거의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마약 중독에 걸려서 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자신의 피사체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아마 굉장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마 애니 레보비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영화배우 사진을 찍거나 영화 속의 한 장면 예를 들면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세트를 그대로 만들어서 네. 의상도 다 갖춰서 그런 어떻게 말하면 설치미술 같기도 하고 개념예술 같은 그런 사진들을 찍어내거나 네. 아니면은 파라마운트사 90주년 때 이제 그 스타들 90명을 다 동원을 해서 이것을 우리 그 인터넷에는 보니까 떼샷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네. 그런 사진을 찍는 작가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수잔 손택하고 만남을 계기로 해서 그 현실 정치나 그런 전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네. 그래서 9.12 사태에 대한 그런 것들도 사진을 찍기도 했고요. 닉슨 대통령이 그 백악관을 떠나는 장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찍기도 네.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작품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들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그 성실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 부러웠지만, 유명인이 되는 데는 역시 유명한 사람과의 만남, 그런 필연적인 인연이 있어야 되겠다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대중과 연결되는 아주 튼튼한 끈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옷 입은 오노요코를 그 알몸에 존 레논이 이렇게 껴안고 찍은 그 유명한 사진. 예. 그 사진을 찍고 4시간 후에 존 레논이 암살당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사진은 안 유명해질래야 안 유명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식의 그런 인연이라든가 그 수잔 손택의 그 저자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수잔 손택이 이미 사진론이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네. 애니 레보비치 당신 사진 참 좋지만 당신은 더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적인 동반자가 된다든가 네. 이런 식의 좋은 인연들을 참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 네. 점도 좀 부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역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수잔 손택이라는 여자가 또 떠오르게 되고요. 네, 이번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잔 손택은 1980년대 후반에 만나서 네. 그녀가 그러니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네. 항상 같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행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행 갔을 때의 그 수잔 손택의 모습이라든가 네. 심지어는 수잔 손택이 자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수잔 손택이 수집한 돌멩이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마지막 투병할 때의 모습 그런 것까지 아주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은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모든 예술이 사람과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사진은 뭐랄까 보다 더 냉정하다고 하나 보다 더 사실에 가까운 예술은 그러니까 미술은 화가의 그 시각과 터치로 해서 한 번 또 이렇게 변화해서 나타나지만 사진은 물론 작가의 시각으로 보게 되지만 냉정한 그 사실 그 자체가 거의 100% 가깝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근데 요즘 사진들을 보면 특히 유명 사진 작가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 네. 이 애니 레보비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사진을 완벽하게 인화해주는 사람을 이제 조수로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이제 패션 사진을 예를 들면 니콜 키드만의 사진을 찍었다. 네. 그러면 어느 부분은 더 뚜렷하게 보이게 하고 어느 부분은 네. 색채를 죽이고 이런 식으로 다 조절을 해서 그렇죠. 인화 과정 자체에서도 다시 재창작이 좀 네, 이루어진다는 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진전을 직접 가서 보면서 느낀 건데 네. 예를 들면 가족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가족 사진은 스냅 사진처럼 아주 작게 인화를 해요. 네. 그다음에 풍경 사진, 모뉴멘트 밸리 같은 거대한 풍경 사진은 정말 네. 어마어마하게 크게 네. 그 인화를 해서 그 앞에 서 있으니까 마치 내가 모뉴멘트 밸리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그렇게 사진의 사이즈라든가 조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바꾸면서 창작을 끊임없이 해내는 것 같아요. 인화 과정 자체에서도 네. 생각을 들었습니다. 물론 사진에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사진이 있고 왜 냉정하고 잔인하게 느껴지는 사진이 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사진이라는 것도 참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왜 딱 우리의 그 깊은 부분을 관통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진전을 직접 가서 보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제 사진전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보고 사진전을 직접 가서 봤는데요. 네. 그때 그 사람이 뭘 찍으려고 했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건 참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 든 작가의 목에서는 어떤 그런 지혜라든가 다가온 죽음에 대해서 그런 걸 읽을 수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다니엘 데이 루이스 초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 말이죠. 네네. 네. 너무 잘생겼잖아요. 지나치게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귀족처럼 찍었어요. 네, 네, 네. 영국 무슨 귀족 사진처럼 찍었고 또 뭐 어떤 경우 이제 환경 운동하는 사람의 경우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환경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위를 목에 이렇게 감고 네, 안고 찍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출 사진 어떤 그런 걸 개척해낸 사람으로도 애니 레보비치가 참 유명한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진전에서 제일 아쉬운 것은 애니 레보비치가 아까 말씀드린 오즈의 마법사라든가 엘리자베스라든가 이런 영화 코스튬을 그대로 활용해서 영화 세트에서 찍는 그런 사진들 네. 그런 말하자면 어떤 미술 같기도 하고 무슨 행위예술 같기도 네, 한 그런 네, 작품 네. 사진들은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네. 애니 레보비치가 얼마나 사진 한 장을 찍는데 돈을 많이 들이는 사람인가 하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엉겅키사랑님. 왜 문화적 혜택은 서울 사람만 받는 거야 하셨는데, 글쎄 말이죠. 아무래도 이게 소비하고 연관이 돼서 아무래도 대도시 중심, 서울 중심으로 되나 봐요. 정말 참 섭섭하고 화나시죠? 그래서 오늘 영화 시사회 초대는 그냥 오늘은 빨리 올려주신 분 순으로 하겠습니다. 커피나무님, 은하계님 두 분께 2장씩 드리겠어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저희가 전화번호 갖고 있으니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어떤 타이밍이 맞으면 또 시사회에 초대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 그때 잘 들어주세요. 네, 오늘 옥선희 씨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네, 애니 레보비치 렌즈를 통해 들여다본 삶 다큐멘터리가 한마디로 줄인다면 유명인을 찍고 유명인이 된다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면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디앤 아버스에 관한 극명화 퍼 디앤 아버스의 기묘한 초상은 미취의 경계를 넘어서기까지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왜 퍼라고 퍼가 털인데요. 네. 네. 여기 이제 좀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아마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스티븐 샤인버그 감독의 2006년도 작품이고요. 네. 니콜 키드먼하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네. 아주 애니 레보비치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디앤 아버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가 막 이렇게 독창성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막상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좀 튀는 사람이면 이렇게 막 경원시하고 막 좀 그러잖아요. 네. 디앤 아버스가 바로 그런 식의 핍박을 받았던 인물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핍박이라기보다 이해를 받지 못한. 애니 레보비치는 당대에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피카소 같은 인물이었다면 디앤 아버스는 전혀 반대로 살아생전에 별로 거의 궁핍한 생활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여성 사진작가 디앤 아버스는 1924년에 태어나서 1971년도에 상을 마쳤는데요. 굉장히 단명했네요. 네, 자살로. 네. 그랬어요. 네. 네. 네, 기형인들로 구성된 서커스단이나 창녀촌, 누드촌 등을 찾아가서 난장이나 거인, 정신박약자, 지체장애인, 레스비언, 히피, 누디스트, 여장남자 등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기 흉한 이들을 필름에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는 유령을 담는 사진가다. 기형인들의 사진가다, 태폐적 우아함을 지닌 착취적 나르시시스트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생전에 자신만의 작품전을 열지 못했고요. 47살로 생을 마치자마자 이듬해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작품전이 열렸어요. 네. 이때 전시회는 2개월 만에 20만 명, 미국 전역과 캐나다, 일본 순회전으로 이어져서 725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생전에는 이렇게 잘 관심을 갖지 않고 비판만 하다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예술계엔 좀 그렇잖아요. 네. 갑자기 작품값이 올라간다든가 네.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참 디앤 아버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무덤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스티븐 샤인버그 감독의 펄 디앤 아버스의 기묘한 초상은 금지된 세계를 탐닉한 오즈의 마법사라는 평가를 받는 디앤 아버스의 1958년 무렵만을 조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1958년은 디앤 아버스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진을 발표하기 시작한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30 좀 넘었을 때. 네네네. 네. 패트리샤 보스워스가 쓴 디앤 아버스라는 책을 토대로 했지만 네. 영화 원제목이 Pearl, an Imaginary Portrait of 디앤 아버스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디앤 아버스가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렇게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된 계기만을 상상하고 유추해요. 네. 그래서 사실에 입각한 연대기라거나 디앤 아버스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게 분명합니다. 네. 그렇지만 대상을 바라보는 아주 남다른 시각 그리고 왕성한 호기심, 미래를 위한 용단이 예술가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 되는가를 일깨운다는 점에서 네. 나만의 세계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좀 추리자면요. 네. 디앤 아버스, 이 역할 물론 니콜 키드먼이 맡았어요. 정말 네. 디앤 아버스 자신도 거의 포토제닉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멋있게 생겼거든요. 키도 그래요? 크고. 그래서 니콜 키드먼이 아마 적합한 캐스팅이었다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디앤 아버스는 아주 부유한 모피상인 아버지하고 교만하고 사치한 어머니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패션 사진 작가의 남편 알렌 아버스의 충실한 조수이자 예쁜 두 딸의 어머니로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의 집 2층에 가발 제작 업자인 다모증 환자, 그러니까 털이 많은 네. 그런 환자인 라이오넬 스위니가 이사를 오게 돼요. 네. 이 스위니 역할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맡은 거죠. 네. 창작 욕구, 자신만의 창작 욕구를 느끼던 디앤 아버스가 이 라이오넬 스위니를 만나면서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도 모피상이었으니까 이 fur라는 것이 네네. 이제 그 일생의 어떤 상징이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예고편 트레일러를 잠깐 들어보고 네. 이제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observe the leopard. This one's Jim. Keep his Hasselblad with the right angle. What do you photograph, Diane? Me? Oh no, I'm not the photographer. My husband is. Mother? What is it, Grac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plumbing. Your dog's hair is in my pipes. It's causing problems with the plumbing. Come back tomorrow night at 9, Diane. I'm ready to take some time off from the business. What are you going to do instead? Take some photographs of my own. Of what? Our neighbors. Hello? I saw you through my window. Right away, I wanted to take a portrait of you. Diane, why would you want to take a portrait of someone you've never seen? 네. 이 예고편의 트레일러를 듣는다는 것은 왜 그 영화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죠. 네, 네. 약간 미스테리한 분위기도 좀 있죠. 네. 네. 펄 디앤 아버스의 기묘한 초상은 자기 일에 대해서 은밀하고 끈질긴 욕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과 용기가 없어서 현실에 안주했던 여성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정을 그렸다. 그런 점에서 무척 공감이 가는 여성 영화입니다. 네. 디앤 아버스는 그 영화에서 이제 초반부에 있는 목까지 꽉꽉 채운 단정하고 수수한 차림으로 등장해서 화려하게 치장한 모델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남편을 도와줘요. 아, 그 니콜 키드먼이 딱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판에 박힌 패션 사진을 찍는 남편을 소개하던 중에 누군가가 당신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런 질문을 받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뛰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은 실제 사건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 디엔은 영화에서보다 훨씬 격렬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네.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디엔이 베란다로 나가서 앞가슴을 풀어 헤침으로써 이제 자신의 자유의지를 의식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신을 덮는 털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개라고 놀림받고 학대받았던 라이오넬은 실존 인물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디엔의 스승 2명을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피사체를 임상실험하듯이 카메라 앞에 세웠던 여성 사진작가 리젯 모델하고요. 하퍼스 바자지 편집장이자 대학 교수이고 추상미술가였던 마빈 이스라엘. 이 두 스승이 디엔하고 동료나 친구 이상의 관계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모델로 해서 이제 이런 인물을 만들어낸 거고요. 네. 영화에서는 그 디엔이 라이오넬의 전신을 이렇게 면도해주는 장면이 나오면서 네. 에로틱한 장면으로서 절정을 구가합니다. 네. 당연히 영화 제목에 쓰인 펄하는 거 아까 선생님이 네. 금방 읽어내셨지만 사실 여러 겹으로 좀 읽을 수 있는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네. 영화가 시작될 때 잡초인지 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 타이틀 부분의 이미지들이 보이고요. 그 라이오넬의 담호증은 세상하고 그를 단절시킨 장벽이지만 쉬지 않고 자라나는 털로 가발을 만들 수 있게 해줘서 생계수단이 되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디엔에게 자신의 털로 짠 코트를 유품으로 남깁니다. 인간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그 초라한 채모. 라이오넬에겐 채모가 너무 많아서 성행위에 방해가 되죠. 그 정도. 예, 그러니까 여기서 털이라는 것은 라이오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자 디엔으로 하여금 자신이 평생 추구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구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디엔은 그 두건을 쓰고 외출해야 했던 라이오넬을 통해서 난장이 거인, 두 팔이 없는 여인, 창녀, 여장남자 등 아주 기형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디엔이 라이오넬과 그의 친구들을 보고 놀라지 않으면서 오히려 끌린다는 설정에 대해선 어린 시절의 기억을 언급을 해요. 네. 얼굴에 커다란 반점이 있어서 놀림을 받았던 소년에게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움을 느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영화에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서 압도되곤 했었다고 해요. 디엔 아버지가. 네. 굉장히 독특한 여성이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자신의 모델이
모델이었던 기형 인간들을 두 딸에게 소개할 정도로 대상과 자신을 아주 동일시했고요. 네. 많은 애정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네. 디앤 아버스의 말을 인용해 보면요. 기형인의 사진을 찍는 것은 내게 지독히도 흥분된 일이었다. 나는 그들을 숭배했고 아직도 그들 중 몇몇을 좋아한다. 그들은 나에게 수치와 경애가 뒤섞인 듯한 감정을 갖게 했다. 그들에게서 나는 전설 속의 신비로움을 느낀다. 마치 길을 막고 수수께끼의 답을 요구하는 동화 속의 인물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기형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상처와 한 몸이다. 그리고 그 시련을 이미 초월하고 있다. 네. 그들은 귀족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피사체인 대상들을 작가들은 냉정하게만 보는 줄 알았더니 네. 굉장히 그 애정을 기울인 그 두 명의 사진예술가의 얘기를 오늘 듣고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뭐 나중에 영화를 보시고 나면 디앤 아버스의 사진들이 어떠한지 네. 그 아마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어지는 그런 충동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 삶도 이 영화하고 거의 겹쳐집니까? 네, 영화에선 사실 전생애가 그려지지 않고 한 특별한 한 해만 그려지기 때문에 이제 네.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아주 부유한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네. 애니 레보비치 역시 유태인 혈통을 갖고 있고요. 네. 디앤 아버스도 그렇습니다. 네. 14살 때 가난한 사진작가였던 알렌 아버스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네.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18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 생계를 위해서 남편 사진 촬영을 도우면서 마리끌레르, 보그, 하퍼스 바자, 글래머 이런 잡지에 패셔너블을 찍었죠. 색채 감각이라든가 구성 그런 건 디앤이 거의 전적으로 네. 창작해낸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30대 후반에 여성 사진작가 리제트 모델에게 사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예술가들하고 교류하면서 이제 천재성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네. 사진이라는 것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고 마약과 섹스 중독에도 좀 걸리고 저는. 지독한 우울증에 빠져 있던 중에 1971년 7월에 뉴욕의 아파트에서 손목을 그은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네. 정상과 비정상, 미추의 경계를 초월했던 디앤 아베스의 불편한 사진들은 당대엔 그리고 지금도 아마 공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생전의 디앤은 생계 유지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네. 이제 경매에서 뭐 2억 5천만 원 막 이렇게 팔려 나가고 네. 그녀의 사진을 통해서 스탠리 큐브릭의 걸작 샤이닝이라는 작품에 영감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기 디앤 다이앤 아버스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 시생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네. 정말 니콜 키드만의 그 짧은 머리를 그 니콜 키드만을 연상시킵니다. 네,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죠. 네. 그리고 이제 니콜 키드만이 영화 속에 나오는 모습을 또 네. 올려주셨어요. 네, 포스터를 올려주셨네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라에서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네. 아버스 사진을 처음 봤을 때 특별한 감동과 슬픔이 기억납니다 하셨어요. 네. 정확한 표현이시죠?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우리 국민TV의 영원한 간사님, 시생님께서 당첨되신 분을 어떻게 표를 받는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방송 끝난 다음에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하고 연계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혼합재료님, 그리고 CKKCC. 네, 음악 좋고 하고 감탄사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무리해야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두 여성 사진 작가의 삶은 정반대였지만 네. 어떤 대상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네. 알고 있었던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기회에 주말에 좋은 사진 전시회를 보면서 네. 사진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도 편견이 있는 것이 미술 전시회 이런 데는 같은 가격을 입장권을 내고 가면서도 사진 전시회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생각하는 거. 분명히 편견입니다. 네. 오늘 옥선희 씨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나원주의 노래 들려드리기 전에 이 시간에
저희 국민TV 홈페이지에서 조합원 가입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 울주군에 사시는 은하마을님, 경기 고양시의 김언영 조합원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가입하신 그분, 남양주시의 노하우님, 경기 안양시의 청렴님, 그리고 주소 밝히시지 않으신 다시 또 다시님 계십니다. 지금 정승조 씨가 지금 박수 쳤어요. 그래요. 이 시간에 실시간에 가입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이상하게 또 이렇게 아주 재밌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 그렇게 듭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안경 꼈다님 공지사항 하나 올리셨어요.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망치 부인 이경선 씨 삭발 시위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개월 동안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모욕과 허위 비방에 시달렸는데 경찰 수사도 제대로 없었지만 최근에 이 국정원 요원이 사용한 아이디라는 게 밝혀지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 특검 도입을 주장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잉 실리콘밸리님 출첵에 JJ 킴님과 이제 안부 인사 교환하셨네요. 게시판에서. 커피나무님, 당첨된 거 고맙습니다는 인사 보내주셨고요. 코코아님, 알려지지 않은 좋은 영화 소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입하신 분들 알려드렸는데, 축하 인사가 다들 올라와 있습니다. 시사에 당첨되신 분 중에 닉네임과 조합 닉네임이 불일치하는 분은 본인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하고 시생님 올려주셨고요. 네, 내일 화요일이죠. 민낯의 장애인 순서 권순철 씨 나오실 것이고 또 클래식 음악을 해설해 주시는 김재용 씨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또 아침 9시에 다 와주실 거죠. 오늘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